나이가 들수록 꼭 챙겨야 할 건강 슈퍼푸드 25가지.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하루 정도 쉬면 금방 회복되던 피로가 이제는 며칠씩 이어지기도 하고,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먹던 음식도 몸에 부담이 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의 변화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은 줄어들고 대사 속도는 느려지고 면역 기능과 회복 능력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무엇을 먹느냐가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몸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 슈퍼푸드 25가지. 이 음식들을 몸의 기능별로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평소 식단에서 어떤 음식들을 조금 더 챙기면 좋을지 정리가 될 겁니다. 첫 번째, 면역력과 항산화에 도움되는 음식.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 중 하나가 면역 기능입니다. 예전보다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피로가 오래가는 느낌도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바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들입니다. 대표적인 음식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마늘. 마늘은 오랫동안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항균 작용과 관련된 연구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또한 혈관 건강과 관련된 식단에서도 마늘은 자주 등장합니다. 마늘은 다진 후 잠시 두었다가 조리하면 알리신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대표적인 항산화 과일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세포 손상 억제와 관련된 연구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또한 눈 건강과 관련된 식단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과일입니다. 셋째,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입니다. 특히 설포라판이라는 식물 화합물이 항산화 작용과 관련된 연구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그래서 건강식단에서 자주 추천되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넷째, 녹차.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카테킨은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그래서 녹차는 노화와 관련된 식단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두 번째, 혈관과 심장 건강에 도움되는 음식.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신경 쓰게 되는 것이 바로 혈관 건강입니다. 혈관 상태는 몸 전체 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등푸른 생선. 고등어, 정어리,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혈관 건강과 관련된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성분입니다. 또한 염증 조절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보통 일주일에 2번 정도 섭취하는 식단이 권장되기도 합니다. 둘째, 견과류.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은 심혈관 건강과 관련된 식단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기 때문에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 토마토.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혈관 건강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자주 언급됩니다. 익혀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넷째, 사과.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콜레스테롤 관리와 관련된 식단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과는 하루 1개 정도 간식으로 추천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장 건강과 소화에 도움되는 음식.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 건강을 도와주는 음식들도 중요해집니다. 대표적인 음식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요거트. 요거트에는 유산균이 들어 있습니다. 유산균은 장내 환경과 관련된 식단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다만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보다는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바나나. 바나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내 유익균 환경과 관련된 식단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셋째, 양배추. 양배추는 위 건강과 관련된 음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소화 기능과 관련된 식단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넷째, 콩류.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장 건강과 대사 건강 식단에서 자주 언급되는 식품입니다. 네 번째, 뼈와 근육 건강에 도움되는 음식.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는 것 중 하나가 근육과 뼈 건강입니다. 대표적인 음식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달걀. 달걀은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근육 유지와 관련된 식단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둘째, 두부.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이 함께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뼈 건강 식단에서도 자주 언급됩니다. 셋째, 우유. 우유에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뼈 건강 식단에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식품입니다. 넷째, 치즈. 치즈도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다만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섭취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에너지와 대사 건강에 도움되는 음식. 마지막으로 대사 건강과 에너지 유지에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대표적인 음식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오트밀. 오트밀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당 안정과 관련된 식단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둘째, 고구마. 고구마는 식이섬유와 복합 탄수화물이 포함된 음식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식단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셋째, 아보카도. 아보카도에는 좋은 지방이 풍부합니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도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건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음식 하나가 아니라 전체적인 식습관입니다. 오늘 소개한 음식들은 특별한 보약이 아니라 일상 식단에서 조금 더 자주 선택할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몸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들이 오랜 시간 쌓이면서 몸의 상태를 만들어갑니다. 앞으로도 계속 맞이하게 될 시간들을 위해 지금부터 식탁 위의 선택을 한 번씩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